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정호입니다. 저보고 이제 명상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도 잘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참 너무 고민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고 주로 이제 환자분들 하고 같이 임상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주 명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올라와서는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라임처럼 그냥 일상, 가상, 임상 이렇게 해서 삼상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좀 저 나름대로 저한테 생각하는 일, 그다음에 미래를 제가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할 때 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알고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해서 저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 미리 알고 다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예언이 저 밑에 한자 뜻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거 예금할 때 예자잖아요.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맡겨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이게 나한테 지금 맡겨진 이 입장에서 예언을 한번 해보겠다. 예금할 때 한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기예보 같은 것도 뭐 오늘 날씨를 알면 내일 날씨 정도는 예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갖고 있는 제가 맡겨진 걸 보면 한 내일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가까운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미래라는 것들을 뭐 먼 미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가까운 그 현재 상황에서 저한테 맡겨진 걸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과거를 좀 알고 현재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면서, 일단 우리가 뭐 많이 해왔던 일이고 누구나 명상 공부하다 보면 하는 일인데 그거를 조금 알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하고 현재를 조금 돌아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명상이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오늘 거의 끝날인데 이거를 명상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정의 자체도 아주 딱 이거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정말 대중적으로는 뭐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도 종교에서는 수행과 관련된 거, 철학에서는 심층마음, 여기서 과학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순전히 정서미 주의 조절 훈련이다 이렇게 뭐 세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정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명상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뭐 학자들마다도 뭐 멋있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상하는 자를 발견하는 것이 명상이야. 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 말씀 듣고 그냥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다 했는데, 하여튼 내면 성찰, 뭔가 이렇게 비분석적으로 집중하는 의식적 시도를 위한 기술들, 그것도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하여튼 뭐 본질 보는 거, 순수한 주의, 뭐 모든 거를 인식이라는 관찰의 장으로 갖고 와서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의도 어렵죠. 이 많은 정의가 있는 이 많은 것들, 이 정의를 하려면 일단 사전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사전에서도 유명한 뭐 웹스터 사전, 캠브리지 사전, 옥스포드 사전이 정의가 달라요, 다. 이게 참 같은 말인데 다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관상 과정, 주의를 기울이는 거, 집중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의 자체가 어려워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상이란 말 자체도 순수 우리말은 아니고 결국은 영어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보통 생각한다는 그런 명상 뜻도 있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요새 더 많이 좋아하고 하던데 그 이제 컨템플럼이라는 게 이제 뭐 재단이죠. 재단에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그 조감, 그러니까 새가 보는 것 같은, 날아가는 새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얘는 참 말씀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경험도 중요하고 그걸 워딩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명상이 무엇이냐는 너무 정의가 다르고, 하여튼 보는 사람 입장 또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종교의
또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사실은 명상과 관련된 것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우리 불교도 그렇지만 뭐 기독교, 뭐 이슬람, 뭐 도교 같은 이런 쪽에서 명상과 관련된 것들이 다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좀 개념화하기 좋은 정의 중에 이런 것이 좀 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의 유명한 그 클라우디오 나란조라는 사람이 있죠.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근데 그 뭐 명상의 뭐라 그럴까요? 엑시스 같은 축 같은 걸 저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꽤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려면 일단 한 축은 완전히 논두잉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야말로 마음작용의 지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뭐 대화, 공상 이게 다 멈추는 논두잉 하는 상태.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완전 해방하고 놓아두는 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트랜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멋진 말 여기서 쓰죠.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뭐 이런 말도 쓰고 그야말로 우주 창조 어떤 뭐 우주의 무도에 동참하는 상태. 진짜 멋있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뭐 그냥 움직이는 거 그대로 놓아두는 그런 상태가 양쪽 스펙트럼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죠. 뭐 지금 이 자리에 신체 마음 상태에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보면 그 축의 반대는 어떤 초월적인 중심,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무일 수도 있고 그냥 무정형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 뭐 어쨌든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사실은 이 한 축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카스믹 인디퍼런스라고 하는 완전히 초월적 무심, 아무 마음이 없는 거.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랑이 유니버셜 러브라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랑이 넘치는 그 상태도 사실은 명상에서 보이는 축이고, 굉장히 대극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어제도 우리 뭐 다이얼렉틱 그 변증법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면 이게 끝에서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경험하다 보면 다른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 클라우디오 나란조라는 사람이 이거를 그래서 정의를 좀 하면서 왼쪽 거를 주로 이제 동양에서 많이 추구해 왔다. 오른쪽 거를 서양에서 많이 추구해 갔다. 그래서 뭐 또 이름을 멋있게 붙여서 달의 명상, 해의 명상 뭐 이렇게 붙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좀 근사한 어떤 이름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약간 이분이 이제 결국은 여기다 엑시스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게 약간 입체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뭐 맨 끝으로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고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자아가 멈추는 무아의 상태, 우리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또 반대로 저쪽에서 보면은 궁극적인 어떤 영적 지각,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영성의 본질까지 가는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또 다르다고 볼 수 없는, 하나를 알아야 하나가 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명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 하여튼 명상이라는 게 정말 하시는 분, 경험하신 분에 따라서 다른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에 들어가고 나서는 서로 연계되고 완전히 대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그러면 요새 와서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얘기는 한 거예요. 이게 명상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해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요즘 어떠냐? 현재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제 뭐 혹시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이광욱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의학에서 어떻게 명상이 인용되고 하는 걸 논문을 쭉 몇 년도 이제 한 걸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구글 트렌드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봐서 이 명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라는 거는 2004년부터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채 안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거는 올라간다고 저게 절대 편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상대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있느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 이게 밑에는 그 구글을 통해서 메디테이션이 얼마나 검색이 많이 됐느냐죠. 어제 그 강연 보셨던 분은 어디서 논문이 많이 나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지도로 보셨을 텐데, 저건 이제 논문과 상관없이 검색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검색을 어디서 많이 하나요? 뭐 물론 진학이 되는 데서 많이 하는 거죠. 미국, 유럽, 뭐 호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제외. 근데
별로 검색 안 하는 데 있죠. 중국은 구글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늘고는 있다. 결국은 꾸준히 늘고는 있다고 하는 그 정도라고 명상을 볼 수 있는데, 구글이 2004년이니까 트렌드가 2004년이니까 그 이후에 정말 폭증하는 건 마인드풀니스예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정말 그 트렌드가 확 올라간다는 거를 이 트렌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오히려 명상이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색들이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어에서 하고 있고, 역시 되는데도 뭐 유럽, 이건 굉장히 남미 쪽에서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 검색이라는 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팝 스태티스트인데요.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를 여러 가지 해서 보면 뭐 딱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니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2억에서 5억 명 정도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그 정도 분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인구로 따지면 한 2%에서 6% 사이, 뭐 이 정도가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미국은 14%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미국의 어떤 평가, 국립 평가에서 보면 14% 정도가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전 인구의 14%가 한 번 이상의 명상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요가라든지 뭐 카이로프랙틱 같은 그런 것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뭐 명상을 검색하고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가랑 비슷한 성적 수준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실 이런 게 통계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통계 잡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누가 명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걸 통계를 잡아봐야 되는데, 몇 학자분들이 말씀하신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10%까지 보신 분도 있는데, 조금 이거 어쨌든 명상을 하신 분은 10%까지 보고 3% 보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라는 곳이 런칭하면서 한국인 1%에게 이 명상을 보급하겠다는 거 보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적게 보면 1%가 안 되는 거고, 많이 보면 10%인데 10%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데 한 1%, 2%, 3%그 정도 될까요?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조사가 되어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미국이 14%라고 할 때 한국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하여튼 그 정도라 될 수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의외로 애들도 많이 해요. 애들도 한 7% 정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10%에서 뭐 어른은 14%, 애들은 7%뭐 많이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냐 보면 이제 웰리스 위해서, 에너지 생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기억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따져서 볼 수 있으면 결국은 앞으로 이제 막 늘어나는 걸 보호하는 걸 좋아하는 데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는 항상 늘어야 되니까. 비즈니스에서 기준을 보면은 앞으로 글로벌리 앱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늘 것이다. 뭐 돈 너무 크게 들 것이다라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역시 이런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잘 예측을 잘 하시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폭증하는 거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래프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면 아시아 시장이 늘어야 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리. 근데 아시아 시장이 뭐 이들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부터 확 는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행사가 영향을 끼쳐서, 아시아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 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주제를 좀 바꿔보면요, 이게 확 느는 거요. 이게 확 느는 거, 어쨌든 늘고 있고 앞으로 늘 것 같은데,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좀 요새 는 거, 요즘 모든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다 안 되고 어렵고.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 안 되면서 엄청 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있을까요? 골프가 엄청 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MZ 세대들이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면서 뭐 텔레비에서 보고 재밌어 보이고, 또 특히 이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거 인스타에 올리는 게 좋아가지고 정말 많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골프 인구가 늘었거든요. 왜 늘었을까? 이 비즈니스가 왜 도대체 골프란 인구가 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얘기하는 무슨 스크린 골프 이런 것처럼 좀 접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디 나가서 비싼 돈 내고 시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로 동네에서 노래방처럼 들릴 수 있는 스크린 골프가 늘어났고 TV에서도 엄청 많이 해요. 사실은 물론 인기가 있으니까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TV에서 그걸 보니까 나도 좀 늘었고 그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확 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비슷한 예가 사실은 캠핑이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캠핑을 진짜 코로나 와중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캠핑의 매니아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별로 경험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고 이러면서 사실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난로가 하나 있는데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그 난로 하나 옛날 같으면 정말 이렇게 아주 이걸 누가 살까 할 정도의 난로, 요즘에 난로 누가 사요? 석유 옛날에 했던 등유 넣는 난로인데,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게 답답했는데, 내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고 처음 엄청 답답했는데, 사실은 뭐 누구 이런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TV에서 저기 나오니까 너무 자연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너 나가봐. 여기다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그러니까 뭐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프로 만들면 거기서 나온 걸 보고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일종의 선순환이죠. 사실 명상도 이렇게 돼야 선순환이 나오는 거죠. 경험한 사람이 많고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나도 해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너도 나도 명상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일종의 나선 구조 비슷하게 빙빙 돌면서 상호 이끌어 나가면서 명상인과 급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대중화라든지 경험을 하는 거는 요즘에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정말 무슨 케이블 TV나 뭐 AI 스피커 앱 이런 데서는 정말 이제 새로운 일은 아니죠. 명상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건 다 알려져 있고, 앱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앱 같은 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떤 게 제일 좋아, 뭐 이 분야 뭐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 뭐 초보자는 이게 하기가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사실은 이렇게 그런 앱을 하기가 또 뭐 그냥 할 때 심심하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도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좀 명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그게 또 비즈니스랑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저희가 경험해 본, 제가 몇 가지 사서 해본 거 몇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본 거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몇 가지 산 거 말씀드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뮤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뮤즈는 이제 센싱 헤어밴드, 여기서 이제 뇌파를 측정해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들어오면 명상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정도가 일종의 뉴로 피드백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리미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색깔 같은 거, 소리 이런 걸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세션, 그러니까 한 100개 있죠. 그래가지고 뇌파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이건 저 쓰시는 분 많이 봤어요. 코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동 같은 거 오고 띠 하면 떨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음향톤 시퀀스 소리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나우턴 테라피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이제 보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저는 이제 경험은 없는데 뭐 이거를 이 정도의 어떤 보조 도구를 넘어서 지금 쓸 수 있는 아예 명상하는 도움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건데, 이 포트죠. 명상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여기서 강조하는 거 제 홈페이지만 봤거든요. 제품은 못 보고 쫙 봤더니 기류를 강조하더라고요. 기류. 이 안에 있는 에어가 명상하기에 좋은 에어, 기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류가 있을 때 명상하기에 좋은 기류가 되는지, 어쨌든 조명, 소리 이럴 때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 그래서 그 논문 보니까 일본 논문이긴 한데 교감신경 완화가 되고 뭐 부교감신경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주 갇혀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을 얘기해서 소마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완전히 갇히지 않는다, 세미 클로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명상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요새 많이 쓰는 그 플로트 탱크라는 거 있죠. 저게 이제 뭐
무슨 태아가 물에 떠 있는 옛날의 원형으로 돌아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 마그네슘 설페이트 용액이 체온하고 비슷한 그런 용액 속에서 둥둥 떠 있으면 너의 원초적 경험을 살려주는 거면서 부양요법 그래가지고 둥둥 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비슷한 게 이런 걸 임상에 제가 참가했었거든요. 그래서 뇌파 HRV 개인 그 실시간 측정해가지고 명상을 거기에 맞는 명상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일상, 가상, 뭐 임상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라고 했는데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일상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와 있고 어떤 뭐 제가 속해 있는 명상의학회라는 곳에서도 이 안마의자랑 해가지고 이제 뭐 유명한 안마의자 회사죠. 거기에 명상 마사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런칭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상생활 용품에 명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현재 시스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 강연에서도 이제 말씀 주셨고 아마 우리 성원 스님 하시는 팀하고도 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일상이 조금 넘어서 가상 정도까지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이고 지금도 이제 가상의 시대에 많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큘러스 이건 뭐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수준의 아주 놀라울 정도의 어떤 뭐 VR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될 수 있죠. 이 가상이 되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1차원을 넘어서 2차원, 3차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앱도 되게 많죠. 뭐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개발하시고 계신 것도 있고 사실 VR 앱이 스마트폰 앱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굉장히 싸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와이즈 마인드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양쪽 두 개 놓고 하면 그 까만 선 따라서 올라오고 까만 공 따라서 왼손을 움직이면 태국권 4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럽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걸 하면은 그냥 거기에 하는 동작을 그냥 따라서 하는 걸로 금방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움직임 통하는 것, 특히 VR 이용하면 하여튼 이 움직임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합하고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조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뭐 이제 하여튼 펀딩 때문에 좀 그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연구 과제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드리면 하여튼 저희는 이게 움직임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믿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을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발의 체중을 어디다 실으냐에 따라서 그 발의 체중을 오른발에 실었을 때 오른발에 실리는 것들이 내 눈앞에 영상으로 보여지게 뭐 체중을 뒤로 벌면 뒤로 가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하면서 뉴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하고 하여튼 이게 환자 자신도 제가 생각하면서 왜 환자를 자꾸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느냐 특히 이제 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다 교제하고 자기 얼굴 나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같이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나의 아바타 심지어 치료자의 아바타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아바타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치료자와 환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와 수행자일 수도 있는 어떤 3D 아바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내가 갖는 어떤 모션 데이터를 내 몸에 이제 센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그게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아바타 움직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지고 발에 움직이는 것들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아바타를 구현을 해보고 그 구현한 것들이 이제 모션 센싱이 되면 내 몸에 이제 부착한 것들로 해서 모션 매핑이 일어나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일단은 병원에서 보면 시공간에서 자유롭게 병원이 사실 공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될 수 있고 뭐 디지털화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울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번거롭지 않고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제 이게 플랫폼 만드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연계하는 것들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뭐 못할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좀 충분한 펀딩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능돼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없다. 뭐 나는 아직 그런 돈이 없다. 나 개인이 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 간단하죠.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게 메타버스에서 접니다. 호야라고 하는 애인데 메타버스의 제페토라고 하는 아주 돈 안 드는 무료죠. 네이버에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거기에 이제 있고 이제 여기서 이 유튜브가 이제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누구나 유튜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잖아요. 메타버스도 사실은 이 제페토라는 것도 그냥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들 수 있고요. 잠깐 이 동영상인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최정호 교수의 자페토 호야 선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가만히 가지런히 놓으시고 발은 편안하게 두시고요. 양발을 편안하게 땅에 댔습니다. 자, 어떠실까요? 너무 그런가요? 네, 그게 사실 이 공간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메타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옷도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네이버라는 곳은 이제 그 제페토라는 거는 그 옷 팔아먹는다로 만드시면 그런 플랫폼 회사는 사실은 그런 걸 저는 이제 저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옷을 내가 살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아가지고 한 매일 3번, 3일 정도 들어가면 저 정도 옷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좀 단벌 신사긴 한데 제가 이제 받은 옷이에요. 저 옷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커스튬도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사실 플랫폼에서는 이제 저걸 사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잠깐 동영상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부터는 움직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동영 클릭해 주시면 제가 원래 춤을 못 추는데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고 뭐 이게 완전히 가상 현실이 아니라 그냥 제 연구실처럼 이것도 클릭 한번 해주시면 뭐 오, 메타버스의 세계가 정말 신기하군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그 채팅창에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안 가고 호야 보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표정도 싱크로나이즈 되는 걸 뭐 요새 줌도 싱크로나이징 되는 걸 제공을 하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건 사실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상으로 가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뭐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좀 잘 만들어 나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어떤 일상에서의 이야기, 가상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올 것이다. 정말 파도처럼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임상가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병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임상에서는 어떨 것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의 논문 사이테이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논문 찾아보는 게 이제 펀메드라는 거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많이 저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거는 순전히 의학 논문만 미국 의학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논문만 보는 그런 것이고 확실히 확 늘고 있는데 저거 마인드풀리스 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마인드풀리스 하면 한 2만 개 정도 의학, 그러니까 심리학 다 그쪽이 아니라 의학에서만 나오는 논문이 하여튼 2만 개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첫 논문이 한 1887년 논문인데 첫 논문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어린아이의 마음 뭐 비기너스 마인드 비슷한 게 마인드풀리스다 이런 정도 아주 심플한 논문이 있었고 명상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1919년도에 이제 있어서 여러 가지 무슨 가우트 통풍을 겪으면서 명상하시는 거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제도 잠깐 소개가 되셨지만 그 마인드풀리스 연구 동향 굉장히 많은 논문, 그러니까 의학을 넘어서 뭐 심리학이니 뭐 다른 학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가 폭증하고 있죠. 거의 마인드풀리스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이게 클러스터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보면
거의 모든 정신건강 임상 영역에서 마인드풀니스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까지 끌어나갈 것이냐가 이제 저희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한명상의학회라고 하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명상에 관련 학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이게 2013년에 준비를 해갖고 2015년에 17년에 저희가 이제 창립을 했거든요. 이제 연구의 기간까지 합하면 거의 10년 된 거고요. 이제 한 5년 정도 됐죠. 지금 우리 다음에 나오실 분이 지금 대한명상의학회 현재 회장님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명상을 의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어떤 담론을 가지고, 아직은 이제 정신의학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담론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저희 병원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병원은 그래도 아마 대학병원 쪽에서는 아마 그래도 제일 오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규칙적인 어떤 레귤러한 프로그램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서, 뭐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 항상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 가지고 간단한 논문 같은 것도 좀 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뭐 당연히 효과가 있죠. 이런 걸 병원에서 하면 효과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죠. 저희는 약간 거기에 액트 같은 앞으로의 어떤 유연성, 뭐 하여튼 가치,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긍정성 함양, 뭐 이래서 결국은 증상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각성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좀 두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그걸 못했어요. 2년을 저희가 생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는데, 병원에서 저희가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수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소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하여튼 이거를 우리 김정원 선생님한테 배우나 우리 학생, 저희 연구원인데 우리 박 박사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MPPT를 그냥 저희 줌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진행했던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간단하게 결과만 보면 이제 뭐 한 40명 정도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이게 병원에서 만난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양쪽 그러니까 TAU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챙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박예나 박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치료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이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진행을 하면 뭐 거의 모든 결과에서 좋다, 정서조도 되고 뭐 하여튼 자비도 늘어나고 다 올라간다는 것도 좋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그래도 온라인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아시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 뭐 내면 소통하시는 분, 알렉산더 테크닉, 태극권 하시는 분, 펠덴크라이스 하시는 분, 고대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바마움,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게 움직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움직일 때 조금 더 앉아서 하는 정자 명상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잘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데,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으로 와서 하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온라인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저희가 이제 마음챙김 뭐 그동안 뭐 오늘 이틀 뭐 어제도 그랬고 이게 다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마음챙김이나 명상을 하면 뇌 부위 같은 데가 변화가 온다 라는 거, 이제 여기 지금 표시에 나와 있는 이런 부위가 변화가 된다. 이게 굉장히 환원주의적 관점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곳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뭐 대부분 보면 주의를 조절한다든지 정서 조절, 지각한다든지 자각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부위가 변화된다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많이 있죠.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 무슨 뭐 명상을 오래 하신 분과 뭐 대조군, 노비스 처음 하신 분을 했더니 명상가들은 대조군들에 비해서 뭐
저런저런 부위, 뭐 어느 부위가 뭐 올라가고 전두엽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상회, 뭐 전전두엽 같은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가 더 많아지고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환원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하여튼 대상회라든지 전전두엽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자, 명상을 하면 이 부위가 변합니다 하는 것들은 잘 재현이 됩니다. 뭐 재현이 될 수 있고 뭐 안 되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명상을 하면 이 뇌 부위가 변화가 돼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럼 그 뇌 부위가 변화되는 데가 뭘까 하는 생각을 좀 거꾸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연구를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한번 꽂혀가지고 했던 그런 연구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소위 신내림이 계신, 이게 전국에 좀 유명하신 무당분들, 좀 한다 하시는 무당분들 중에 몇 분을 해서 아주 소위 접신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때 이분의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한 연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초집중 상태가 되면 우리가 흔히 명상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라고 알려져 있는 대상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부위가 똑같이 명상한 거랑 똑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신내림이 대상회에 내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프로게이머들이요. 이게 이제 그때 1위부터 7위까지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1위부터 7위까지의 프로게이머 뇌를 검사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 뇌 변화가 사실은 게임에 몰입됐을 때 뇌 변화와 그리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뇌 영상을 찍어보면 명상 시에 활성화됐던 부위랑 거의 같이 됩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이거를 프로게이머하고 아마추어 게이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것들이 거의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20년 전에 제 모습인데 저도 많이 늙었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경두계 자기자극이라고 해가지고 저걸 2022년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극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죠. 이 자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저 부위를 자극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이게 자기를 자극을 했더니 어디가 활성화가 되냐면 사실은 명상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대상회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근데 이게 이 장비는 큰 장비도 요새 있지만 최근에는 아주 작은 장비로 이제 뭐 경두계 직류 자극기 같은 건 굉장히 작거든요. 집에서 홈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내가 사실 명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걸 자극을 하면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자라는 것도 있어요. 뭐 심지어 이렇게 마인드풀니스와 TMS를 같이 해보면 효과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굉장히 어떤 부위가 올라가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극을 해서 그 부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 자극으로 뇌가 변하는 거하고 명상으로 뇌가 변하는 게 이게 같은 부위가 변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명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일 것인가, 같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우리 아디아산티라고 하는 영성가 구루의 말씀을 좀 그대로 원문대로 보면, 참된 명상은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게 결국 명상을 잘 하려면 잘하는 것도 없는 거지, 잘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당신의 경험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노력을 끝일 때 명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의도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과학을 보면 어떤 의도적으로 명상에서 어떤 뭐 명상이든 뇌 자극이든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 부위를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상태에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구속되는 거 아닐까? 정말 근원적인 의식에 머무는 것이 참된 명상이라면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한 통계이긴 하지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위로 가면 좀 많이 경험한 것들이고 아래로 가면 경험이 좀 적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평화, 평온, 기쁨 같은 것들은 많이 경험들을 하세요, 명상을 하시고 나면.
근데 정말 밑에 있는 어떤 존재, 궁극, 실제, 영원, 절정 이론적 경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뭐 평화, 평온 이런 기쁨 이런 거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명상의 미래일 것인가 하는 데는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 경험이 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 좋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패러다임, 이거 뭐 이 패러다임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프레임이죠. 나란조 프레임에 보면 이 명상, 지금까지 하고 있던 뭐 명상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위 얘기한 여기에 어떤 마음 챙김의 축을 좀 경험해 보는 그런 정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를 다 충족해야 명상이고 나머지 마음 챙기만 하면 명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 저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저게 정말 명상의 미래인가 하는 것들은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캠핑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차박 같은 걸 하고 놀러 다니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캠핑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엄청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멍한다시고 화재도 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내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게 캠핑을 한다는 것이 자연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프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비매너 골프들이 나와서 골프를 안 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골프장은 엉망이 되고,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까 입장료만 비싸지고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명상 생태계에는 이게 대중화가 되면 과연 없을까? 앞으로 명상의 미래를 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들은 교주가 나름 명상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뭔가 경험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명상이 대중화되면서 수많은 이단 종교와 수많은 사이비가 판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최악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상해지는 세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명상이 경험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보면 항상 뭐 제일 많은 게 플러딩, 내가 그런 어떤 특히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어떤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속에 들어가면서 정말 압도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도 무너지고 소위 비현실감이 인증, 그걸 넘어가면 좋은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텀을 쓰죠. 뭐 생의 의미를 잃고 고뇌, 절망, 우울, 자살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시고, 아니면 이 영적인 것에만 중독이 돼서 자기가 뭐 결혼하시고 가정도 있으신 분이 떠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영적인 실천, 내가 됐다면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다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시고, 지각 이상, 선병, 뭐 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전하다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제대로 수행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엔 수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구잡이로 가다 보면 배스토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명한 켄 일버가 얘기한 어떤 프레임인 정화, 각성,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너무 좀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업, 이렇게 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노리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각성하고 깨우치고, 그
그다음에 성장하고까지 어떤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유행하고 가다가는 정말 잘못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의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셉 피어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교육 철학자죠. 본인 자신도 힌두 수행하셨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유명한 교육 철학자이신 분인데 이 분의 책 내용 읽어보면 그 아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본인 아버지로서 뭐 교육 철학자니까 아들 잘 키워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잘 안 되고 뭐 마약하고 우울증 생기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아들이 그 당시 이제 스와미 묵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분의 또 스승이시도 하는 그런 구루를 정말 잠시 만나면서 사실은 그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소위 얘기하는 구루 프린시플이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명상을 열심히 잘 하신 분들, 쭉 해오시는 분들을 보면 소위 그 위대한 존재들은 정말 가혹한 내적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 뭐 늘고 있다. 게다가 늘고 있다. 그게 우리의 모델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뭐 이 사람 아들이 뭐 악수하면서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뭐 에너지도 받기도 하고 사실 그 위대한 존재란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여튼 뭔가 우리에게 좀 빛의 역할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구루가 결국은 아주 구체적인 체험을 하면서 추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그 소위 얘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 도와주고 있다.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뭐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수행 열심히 하시고 자기 해 주신 분이 계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죠, 사실.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씩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 경험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제가 일상에서 가상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걸 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뭐가 내가 소위 얘기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내가 의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나 경험 또는 평온이나 증상의 완화가 명상의 미래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명상의 미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떠한 문제일 것이고 그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 오신 위대한 존재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존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인 체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명상은 우리를 다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가면서 살게 나갈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고통 속에서 끝나가는 그야말로 아수라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명상의 미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계가 이 모습이면 명상의 미래는 오지 않은 거고 뭐 잘못 온 거죠. 이 세계가 달라지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노력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일 것이고 사실 그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오느냐가 바로 명상의 미래일 것이다. 명상이 굿스토리로 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고 명상이 그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참혹한 미래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좋은 미래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국제 명상 엑스포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좋은 구루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끝까지 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각성하고 클린업, 웨이크업, 글로우업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의 명상 활용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우리 사회에 대중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명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의학계에서 명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명상과 의학계에서 적용하는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의학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뭐 의학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큰 담론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개인적으로 명상을 경험하던 걸 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료에 어떻게 명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눈이 좀 뜨이기는 시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명상의학회가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이 명상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명상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알려지게 했다보다는 정신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인지행동 치료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들이 DBT니 액트니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전혀 명상을 알지 못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이게 뭐지? 내가 처음 보는 단어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나오고, 처음에는 뭐 명상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다가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체화가 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거를 환자분한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일단 명상 경험을 하기 시작은 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보적인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얘가 캠핑이거든요. 자기가 좋아야 권유를 하거든요. 권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다 하고, 그때 또 어려움이 겪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장작이 불이 안 붙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하는 것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경험해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어떤 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을 넘어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제일 또 관심 있는 분이 통증 같은 거죠. 소위 의학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발전하고 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소위 의학에서는 언맷 니즈,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다른 어떤 과학보다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뭐냐면, 철학은 말이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틀리면, 그것이 부정이 되면 그 철학 기반이 무너집니다. 근데 의학은 사실은 과학이긴 한데 내가 해왔던 것이 무너지면 새 걸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 이 치료가 이제 효과가 없는 게 맞네, 그게 증명이 되면, 과학에서 증명이 되면 새로운 치료를 하거든요. 새로운 게 들어오기가 좋은 게 서양의학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통의학이 지금은 사실은 현대의학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이 소위 언맷 니즈, 소위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의학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폭증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현대의학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효과가 있다는 것만 분명히 입증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임상, 보통 아까 사회적 질문께서는 그 일반인이 하는 명상과 의학에서 들어오는 명상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의학에 들어오는 명상은 정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잘 안 들어옵니다. 의학에는 개인적인 의학자는 그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소위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거, 누군가 나라에서 그거를 대신 지불해 주려면 엄청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좋더라, 저희 병원에서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런 데이터 있고 있으니까 명상이 좋아요 하지만 명상을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논문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좁고 느리겠지만 들어오기는 들어와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는 명상이 앱 또는 메타버스로든 만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유행하면 대안이 없죠. 정말 그렇게 유행해 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위 얘기하는 정말 자칫 잘못한 내가 그런 소위 우리가 항상 어떤 명상 수행을 할 때에도 항상 지도자랑 같이 하고 같이 또 지도자가 없으면 도반이하고도 같이 배워가는 사람하고도 같이 하면서 나눠보고 하는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외톨이가 되고 혼자서 체험하게 되고 또 메타버스나 코로나 이런 시대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혼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뭐 유행을 타기도 하지만 사실은 혼자서 엄청난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제가 아까도 강연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이비가 나오면서 정신건강이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우려가 되죠. 그래서 사실 그거 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잘 안 하시는 분은 안 되고 어느 정도 넘어가야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거기서 그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 우리가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아 능력 이런 것들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이 나한테 엄청난 무서움이나 이런 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좋은 곳에서 지도자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배워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화돼서 메타버스화되고 그럴 때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고 매칭시켜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가 갖춰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봐주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같이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그걸 어떤 양질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에 의한 가상 공간에서의 명상 체험과 실제 현실에서의 명상 체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명상 체험이 치료와 건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를 제가 하기는 너무 어렵긴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나라 수준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2021년도에 디지털 이미 붙으면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위 메타버스를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정도의 제목을 붙여서 연구비를 내면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뭐 거의 미래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연구비를 많이 줄이고 오히려 그쪽 소위 어떤 플랫폼 4차 산업 이런 거랑 연관돼서 굉장히 연구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늘어날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보증이 되는 거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거의 병원 시스템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병원장이 따로 생겼고요. 그런 쪽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우리의 앞으로의 전환 거리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될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효과를 낼 것이냐. 뭐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제되고 프로그램 만들고 고민하고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인간이 해온 일이 뭐 메타버스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 앞으로 뭐 수많은 시간이 쌓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넘어서 내가 소위 AI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기가 그루가 돼가지고 AI가 그루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해서 하는 뭐 자기가 무슨 그렇게 될지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하고 오프라인의 상황은 똑같은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갔다 오시면 이상해지시거든요. 진짜 많이 이상해지시고 본인도 또 이상하시고 하시는 분도 이상하시고 갔다 오신 분도 이상해지시고 그런데 자기들만 이상한지 몰라요. 그게 그런 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거기는 하시는 분도 안 이상하고 갔다 오신 분도 정말 좋아지시고
그래서 소위 정말 성장하시고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데 사실은 그 좋은 곳은 인기가 있고 뭐 잘 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유행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메타버스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발전을 할 거고 만들어질 건데요. 거기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죠. 그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건 결국은 아웃풋이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뭐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고 돈도 내고 그다음에 나도 시간들 들여서 했는데 이상해졌다.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의 강점이 굉장히 정교화해서 이런 기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건 의학이 아니야. 불법 의료 행위야. 라는 것들이 의학이 좁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는 이 의학은 그래도 이 정도는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위 얘기한 불법 의료 행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또 이거 하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학에 들어오려면 완전한 검증과 확실한 근거와 부작용이 없다는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듯이 메타버스의 세계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정호 교수님 강연과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